숙종이 밤마다 담을 넘는다. 낮에는 서슬 퍼런 숙종이 밤이면 이름 없는 남자가 된 사연. 낮에는 만백성을 호령하며 서슬 퍼런 칼날 같은 카리스마를 내뿜던 성군 숙종.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달 그림자가 대궐 지붕에 걸릴 때면 그는 임금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름 없는 필부가 되어 담장을 넘었습니다. 역사서가 기록하지 못한 숙종의 밤은 왜 그토록 뜨겁고 위태로웠을까요? 한 여인의 방문 앞에서 멈춘 임금의 심장 소리, 그리고 고요한 방안을 채웠던 그 은밀하고도 농밀한 숨결의 기록. 오늘 밤 조선의 밤문화를 뒤흔든 숙종의 비밀스러운 외출이 지금 시작됩니다. 깊은 밤 강령전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촛불은 제 몸을 태우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그 그림자는 벽면에 그려진 오봉장생도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일렁였지요. 조선의 지존, 숙종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으나 눈은 글자를 쫓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을 죄어오는 익성관의 무게는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 임금의 입술 사이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만백성의 어버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억눌러 온 한 사내로서의 원초적인 갈증이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비단 옷자락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감, 그리고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주는 질식할 것 같은 고요함. 그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와도 같았고 동시에 누군가의 온기를 갈구하는 어린아이의 투정과도 같았지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닫혀있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그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는 오히려 그 서늘함에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성의 불빛들, 저곳에는 사람 냄새가 나고 술기운에 취한 웃음소리가 있으며 연인들의 은밀한 속삭임이 흐르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궁궐은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적막하기만 합니다. 후궁들의 교태도 중전의 인자함도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그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서랍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무명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용포를 벗어 던지자 거울 속에 비친 사내는 임금이 아닌 그저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였습니다. 상투를 다시 틀어 올리고 소박한 갓을 눌러 쓰자 그를 짓누르던 왕의 권위는 사라지고 본능에 충실한 사내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 너머로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나는 왕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회랑을 지나가는 그의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쫓는 표범처럼 유연하고도 날렵했습니다. 숙직 중인 내관들의 시선을 피해 궁궐의 뒷담화가 무성한 그 은밀한 쪽문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금지된 것을 탐할 때 느껴지는 치명적인 희열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불어오는 밤 공기는 달콤했고 그 공기 속에 섞인 비릿한 흙내음은 그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웠습니다. 드디어 담벼락에 손을 대는 순간 거친 돌덩이의 촉감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몸을 날려 담장을 넘었습니다. 펄럭이는 무명옷 자락이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고
조선의 낮을 지배하던 성군은 그렇게 밤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궁궐 담장을 넘어 도성 한복판으로 발을 내디딘 숙종, 아니 필부 이 씨는 비로소 패부 깊숙이 자유의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종로 저작거리의 밤은 궁궐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요동치고 있었지요. 낮에 소라남은 가라앉았으나 골목골목마다 스며든 술 익는 냄새와 이름 모를 들꽃 향기, 그리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흐릿한 동잔불이 그의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집신 너머로 느껴지는 울퉁불퉁한 흘길의 감촉이 생경하면서도 정겨웠습니다. 길가에 핀 달맞이꽃이 달빛을 받아 수줍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조차 그에게는 한편의 시처럼 다가왔지요. 하지만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번화한 주막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인적이 드문 남산 밑자락의 외딴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담벼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능소와 덩굴이 마치 여인의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처연한 가야금 소리, 혹은 누군가의 흐느낌 같은 바람 소리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집의 살인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빛 속에 한 여인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의 그녀는 달빛을 머금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기도 했고 정을 잃고 홀로 남은 처량한 귀신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찰나 숙종의 숨이 멎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속눈썹 아래로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달빛보다 투명했고 그녀의 하얀 목덜미는 어둠 속에서도 눈이 부실 정도로 희었습니다. 숙종은 자신도 모르게 살인문을 밀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에 여인이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구슬이 구르는 듯 청아했으나 그 안에는 깊은 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 당황함과 경계심이 스쳤고 그 눈빛이 숙종의 심장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길을 잃어 목이 말라 들어왔소. 무례를 용서하시오. 숙종은 짐짓 침착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으나 그의 시선은 여인의 젖은 입술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살결은 마치 갓 쪄낸 백설기처럼 보드라워 보였고 그녀에게선 은은한 분꽃 향취와 함께 사람을 홀리는 묘한 채취가 풍겨왔습니다. 여인은 낯선 사내의 기세에 눌린 듯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정화수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집에 남정네가 없어 대접할 것이 물뿐입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갈 길을 가시지요. 그녀가 그릇을 건네는 순간 숙종의 손가락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살짝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으나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강렬한 전율이 숙종의 팔을 타고 머리끝까지 뻗쳐올랐습니다. 차가운 물그릇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손가락 끝은 뜨거웠고 그 열기는 순식간에 숙종의 하복부를 달구었습니다. 숙종은 물을 마시는 대신 그녀의 손목을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밤이 깊어 이리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하지 않소? 어찌하여 이토록 슬픈 눈을 하고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임금의 위험이 아닌 여인을 탐하는 사내의 농밀한 저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이 가쁘게 오르내리며 얇은 저고리 아래로 드러난 굴곡이 숙종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밤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숙종의 뺨을 간지럽혔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순식간에
끈적하고도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살인문 너머의 정적은 이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손에 붙들린 여인의 손목은 마치 덫에 걸린 어린 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 가냘픈 떨림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숙종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복욕과 함께 그 떨림을 온전히 잠재워주고 싶다는 기묘한 연민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임금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하얀 목덜미로 번지는 붉은 홍조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숙종은 잡고 있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는 대신 그녀를 이끌어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여놓았습니다. 좁고 누추한 방 안이었지만 그곳에는 궁궐의 화려한 정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타오르는 작은 등잔불은 기름이 다 되었는지 연신 치익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깃줄기는 여인의 고운 옆얼굴을 훑으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마른 풀 냄새와 함께 여인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듯한 사양 향기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감돌았습니다. 숙종은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여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모습은 더욱 처연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겹겹이 여민 소복 아래로 드러난 쇄골의 선은 매끄러우면서도 단단해 보였고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겨름각 구워낸 떡처럼 달콤하고도 뜨거웠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홀로 눈물을 찢고 있었느냐? 숙종의 물음은 부드러웠으나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젖은 눈을 들어 숙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흔들리는 등불의 불꽃이 담겨 있었고 그 불꽃은 마치 숙종의 심장을 태우려는 듯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돌아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는 것이 제 업보인가 하여 그랬사옵니다. 지나가시던 선비님께서 어찌 이리 비천한 곳에 발을 들이시고 마음을 쓰시나이까?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어 더욱 애잔하게 들렸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손을 뻗어 여인의 뺨에 흐르는 눈물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쳤습니다. 거친 사내의 지문이 여인의 보드라운 살갗에 닿는 순간 여인은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종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불꽃이 이는 듯한 열기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바닥에 얼굴을 기대어 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람의 정을 그리워한 외로운 영혼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코끝이 맞닿을 듯한 거리, 여인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까지 보일 정도로 밀착된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꿀을 바른 듯 끈적하고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자신의 입술에 닿는 것을 느끼며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대궐의 법도와 임금으로서의 채통을 하나둘씩 지워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눈앞의 여인을 갈구하는 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뒷머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그 기다림을 끝내주러 온 것이라면 믿겠느냐? 그 말과 함께 숙종의 입술이 여인의 이마와 눈꺼풀 그리고 마침내 젖은 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뺨에 닿았던 입술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 여인의 턱 끝을 스칠 때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사내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친 무명옷의 촉감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현실감을 일깨우며
그녀의 말초 신경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숙종의 뜨거운 혀끝이 그녀의 귓바퀴를 조심스럽게 훑고 지나가자 여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 가느다란 신음이 여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숙종의 이성을 마저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여인의 가느다란 허리를 한 팔로 휘감아 자기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저고리 너머로 전해지는 여인의 체온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고 그녀의 가슴이 숙종의 단단한 가슴팍에 맞닿을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마치 하나의 북소리처럼 곤명하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다른 한 손은 어느새 여인의 옷고름에 닿아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매듭지어져 있던 저고리 고름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두렵느냐? 숙종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억눌러왔던 욕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숙종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옷 너머로 느껴지는 사내에 터질 듯한 근육과 강렬한 심장 소리가 그녀의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인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완벽한 항복이자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숙종의 손가락이 힘을 주자 툭 하고 매듭이 풀리며 저고리 고름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무명 저고리가 양옆으로 벌어지며 달빛조차 숨죽이게 할 만큼 눈부신 여인의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가냘픈 어깨선에서 시작해 풍만한 가슴의 곡선으로 이어지는 그 유려한 자태는 마치 장인이 빚어놓은 백자처럼 매끄럽고도 고결했습니다. 숙종의 눈빛은 이제 굶주린 짐승의 그것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벌어진 저고리 틈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어깨에 깊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내의 거친 수염이 살갗을 자극할 때마다 여인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 안의 열기는 이제 최고조에 달해 벽면에 맺힌 이슬조차 증발해버릴 듯 했습니다. 숙종의 손길은 이제 거침이 없었습니다. 속적삼을 밀어 올리며 그녀의 매끄러운 허리선을 타고 내려가는 그의 손은 마치 미지의 영토를 탐험하는 정복자처럼 대담하고도 세밀했습니다. 여인의 살가죽 아래로 흐르는 핏줄의 박동까지 느껴질 정도로 밀착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면에서 하나로 뒤엉켜 기묘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아 선비님. 여인은 끊임없이 사내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름도 모르는 사내에 대한 부름이었으나 동시에 평생을 가두어 두었던 자신의 욕망에 대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입술을 다시 한번 거칠게 집어삼키며 그녀의 몸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신음소리를 자신의 입 안으로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문 밖에는 찬바람이 여전히 문창지를 두들기며 울고 있었지만 작은 등잔불이 비추는 방 안은 이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논밀하고도 원초적인 낙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풀려나간 옷가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지고 두 사람의 살같이 맞닿으며 내는 질척하고도 뜨거운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뜨겁고 진득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윗목에 놓인 요강정치와 오래된 목가구의 나무향,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달큰한 살냄새가 뒤섞여 묘한 최음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숙종은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원초적인 해방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궁궐의 침전에서 후궁들을 대할 때 느꼈던 의무감이나 정갈함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유일한 불꽃이었습니다. 숙종의 단단한 가슴팍이 여인의 부드러운 유방에 맞닿을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의 매끄러운 살결은 마치 각 길어 올린 우물물처럼 차가운 듯 하면서도 속은 펄펄 끓는 용암 같았지요. 숙종의 커다란 손이 여인의 가느다란 허벅지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자 여인은 허리를 활처럼 휘어잡으며 자지러지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 선비님, 선비님.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이자 갈구였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뜨거운 골짜기를 파고들며 사내로서의 본능을 유감없이 뿜어냈습니다. 거친 호흡이 서로의 귓가를 때리고 땀방울이 서로의 몸을 타고 흘러내려 어디가 누구의 살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엉겨붙었습니다. 숙종은 여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조선의 왕이 아닌 오직 사랑에 미친 한 사내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왕관의 무게도 당파 싸움의 지겨움도 백성들의 원성도 이 좁은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마침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 방 안을 채우던 가느다란 등잔불이 크게 일렁이며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습니다. 여인은 숙종의 어깨를 손톱으로 핥히며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고 숙종은 그녀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며 세상의 끝을 보려는 듯 격정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불자락이 구겨지고 베갯잎이 젖어 들어가는 소리, 살과 살이 마찰하며 내는 찰진 소음들이 적막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굉음과도 같았고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탐할 때 내는 거친 으르렁거림과도 같았습니다. 숙종은 여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살결을 깨물듯이 들이켰습니다. 여인의 몸은 숙종의 리듬에 맞춰 파도치듯 흔들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숙종의 등 근육을 더듬으며 그 탄탄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절정에 다다른 숙종이 마지막 힘을 다해 여인을 끌어안았을 때 두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벽을 넘어 저 아득한 허공으로 비상하는 듯 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여인의 내밀한 곳을 적시며 퍼져나갈 때 숙종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인간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인은 탈진한 듯 숙종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숙종은 그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소중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땀에 젖은 두 사람의 몸이 서서히 식어갈 때 방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아니 기록할 수 없었던 지존의 가장 인간적이고도 농염한 비밀의 시간이었습니다. 숙종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여인의 눈동자에 입을 맞추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용포를 입고 차가운 옥자에 앉아야 한다 해도 오늘 이 밤의 기억만 있다면 평생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리는 축실을 지나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산새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을 채웠던 뜨거운 열기도 새벽녘의 서늘한 기운에 밀려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지요. 숙종은 얕은 잠결 속에서도 곁에 누운 여인의 온기를 본능적으로 찾아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녀의 보드라운 살결과 고른 숨소리에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숙종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사내 이씨에서 조선의 왕 숙종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 누운 여인은 밤새 이어진 격정의 여파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청초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농염하게 자신을 받아내던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순결해 보이는 모습에 숙종은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무명옷을 하나둘 주워 입었습니다. 옷자락에서 배어나오는 여인의 향취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대궐의 높은 담장이, 그를 기다리는 수많은 정무가, 그리고 숨막히는 법도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다 입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숙종은 여인의 곁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차마 그녀를 깨울 용기가 나지 않아 그는 품 안에서 옥으로 만든 놀이개 하나를 꺼내 그녀의 베개 옆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훗날 다시 이곳을 찾겠다는, 혹은 이 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지요. 그는 여인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닿은 그녀의 살결은 여전히 따스했고 그 온기는 숙종의 가슴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성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저 멀리 궁궐 쪽 하늘은 벌써 불그스레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뒤를 돌아 여인이 잠든 작은 집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엷은 안개가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아련했습니다. 내 반드시 너를 잊지 않으마. 그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성벽을 타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당당한 임금의 자태였으나 그 어깨 위에는 떼어놓지 못한 미련과 고독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궁의 쪽문을 통해 강령전으로 숨어든 그는 밤새 자신을 기다린 내관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옥체를 씻어냈습니다. 향긋한 물향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여인의 비릿한 채취와 땀 냄새가 그리워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물속에 몸을 담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태양이 솟아오르면 그는 다시 서슬퍼런 군주가 되어야 했지만 그의 심장 밑바닥에는 새벽녘 버리고 온 그 작은 방의 등잔불이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숙종이 그 밤의 담장을 넘은 지도 수많은 해가 지났습니다. 장희빈과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도, 인현왕후의 보기와 승하도, 그리고 정적들의 목을 치던 서슬 퍼런 황국의 소용돌이도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지요. 하지만 숙종의 가슴 한구석에는 그 어떤 사관도 적지 못한 오직 자신만이 간직한 비밀의 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궐 안의 화려한 후원을 거닐 때마다, 혹은 정무에 지쳐 깊은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그는 남산 밑자락에 그 낡은 살인문과 옥 놀이개를 남겨두고 온 베갯머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숙종은 유독 민생 시찰을 구실로 한밤의 미행이 잦았다고 합니다. 신료들은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며 상소를 올렸지만 숙종은 그럴 때마다 껄껄 웃으며 백성의 고단함을 직접 듣는 것이 왕의 도리. 이라고 답하곤 했지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찾으려 했던 것은 백성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잃어버린 자신의 심장 조각이었을까요? 그는 그 여인을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지 못했다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난 그녀가 늙어버렸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날 밤에 그 완벽했던 환상이 현실의 비루함에 깨어질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임금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그를 우러러보지만 정작 그의 외로움을 온전히 안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 그 여인과의 하룻밤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라 왕이라는 허물을 벗고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숨을 쉬었던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훗날 궁중 비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숙종이 승하하기 직전 곁에 있던 상궁에게 아주 작고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태워달라 부탁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그 주머니를 태울 때 방 안가득 은은한 분꽃 향기가 퍼졌다고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여인이 건넸던 이름 모를 증표였을지도 혹은 그녀와의 밤을 기억하며 숙종이 평생 품어온 그리움의 잔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숙종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밤하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담장을 넘던 그의 설레는 발소리와 여인의 좁은 방에서 뿜어냈던 뜨거운 숨결, 그리고 새벽녘 이별하며 흘렸던 사내의 소리 없는 눈물을 말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천하를 호령하던 이도 결국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차마 기록하지 못한 조선의 밤이 품은 가장 인간적이고도 아름다운 비화가 아닐까요? 오늘 밤 유난히 밝은 달빛이 궁궐 담장을 비출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용포 아래 감춰졌던 그 뜨거운 심장이 향했던 곳, 그곳에 피어난 농염한 사랑의 전설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성군 숙종,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뜨거운 사내의 진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인생의 황혼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가슴 한구석엔 누구나 남들에게 말 못할 뜨거운 밤의 기억 하나쯤은 품고 살기 마련이지요. 숙종의 미행이 단순한 일탈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구원이었음을 되새기며 오늘 밤 여러분도 각자의 소중한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농밀한 조선의 밤 이야기를 발굴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 저릿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뜨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